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9일, 4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죠. 잠시 뒤 6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해서 1시간 동안 4월 둘째 주 전략 설명드리고 성공 투자를 위한 지름길 확실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확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확인. 소리 확인은 11. 휴휴, 잠시만요. 저도 준비 좀 하고요. 이공주 아빠님 11 확인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자님 안녕하세요. 공주아빠님 안녕하세요. 쭈아 네,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6시에 시작할 거니까 6시에부터 확실한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주말은 이제 주말 저녁이죠. 이 봄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날씨가 어쩜 이렇게 날씨가 좋지? 역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제가 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물론 쌀쌀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이게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면서 막 뛰쳐나가고 싶은 뭔가 이게 설레고 뭐 생명이 이렇게 막 싹 트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계절입니다. 뭐라고 해도 정말로 기쁜 모습들이 가득한 계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분들도 약간 코에 바람 넣으러 좀 많이들 가셨나봐요. 자자자자, 소리는 잘 들리시죠? 소리 MTNW 시청하시는 분은 소리 잘 안 들리시면 재접속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쪽은 잘 들리실 거예요. 히블리님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네. 공주아빠님 감기 걸리셨어요. 요즘에 마스크를 벗고 나서 감기나 뭐 이런 거에 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 것 좋아하시는 분들, 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드셔놔야 돼요. 조금 있으면 날씨가 또 금방 더워져서 그 회 노로바이러스 막 이런 거 있죠. 걸려서 배탈 많이 나니까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적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조개 종류는 배탈 잘 나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천사님 안녕하세요. 공주아빠님은 그 쌍화탕 같은 거 하나 이게 딱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 이불을 너무 폭 덮으시면 그 열이 밖으로 못 나가서 오히려 체온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 조절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주포박사님 안녕하세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차이점들이 약 드셔야죠. 약 드셔야 됩니다. 지금은 약을 좀 드셔야 돼요. 약을 안 드시면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딱 6시네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대표입니다. 2023년 1분기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죠. 자, 2분기 성공 투자를 향해 확실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스페셜. 이제 6시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는 분들, 복도로님 안녕하세요. 자, 집중하시는 분들 33으로 확인. 복도로님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복도로님 집중 33 확인 감사합니다. 주포님 33 확인. 제가 이용주아빠님 33 확인.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1년 만이 거의 1년 만이죠. 1년 만에 린넨 셔츠를 입고 왔어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조금 좀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돌아다니지 못했고요. 하늘보자님 33 확인. 이 근처에서 이발을 하고 들어와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뭐냐? 다음 주 일정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 일정을 좀 준비를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냥 굵직굵직한 것들. 김혜경님 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이 약간 바뀌어서 약간 어색하지. 제가 약간 제 얼굴을 보면서 약간 어색하네요. 네, 희나님 안녕하세요. 네,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집중 확인 감사합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미국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전일 미국 시장은 이제 뭐 휴장이죠. 휴장이기 때문에 크게 해피스윙님 안녕하세요. 크게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다우 강보합 정도, S&P 500은 0.36%, 나스닥은 0.76%, 러셀이 0.13% 정도 흐름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나서 시장은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의 가격이 80불 정도, 꿀머니님 안녕하세요. 80불 정도까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유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급등은 중국 시장에 대한 공장 가동률 얘기가 좀 나와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너무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 좀 별로예요.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워낙 단단하고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게 반도체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2차 전지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이오든 할 것 없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감산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갈놈들만 가는 시장이에요. 성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와 그 종목에 대한 것에 포인트를 두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운동복을 좀 샀더니만 운동복이 계속 나오네요.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2불이 깨지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천연가스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 이것을 저번에는 또 중간에 들으시고 선물 투자를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물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에 대한 상승 포인트를 두고 지금 현재는 투자는 권유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유가랑 가스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 실질적으로 나일론에 대한 폴리에테르 부분이, 그리고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원유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고 원재료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것이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터닝 포인트, 턴어라운드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유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쓰이는 게 거의 난방 이쪽으로 좀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부분은 지금 현재는 트라이 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진짜 요동을 쳐요.
달러 인덱스가 요동을 치고 있는 이 부분은 행복이님 안녕하세요. 저의 판단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흔들린다? 이것은 아직 북미 시장에 대한 금융권 신용경색 리스크가 축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요. 고무적인 상황은 여기서 101.7 정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101, 102 이 정도 가격대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으로 깨고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의 판단은 조만간 달러 인덱스가 100을 깨고 내려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고용지표에 대한 것이 고용도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연준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킹달러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킹달러를 위해서 킹달러를 만들면서 연준은 미국 시장에서 대차대조 축소, 금리 인상 이것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킹달러를 만들면서 바비님 안녕하세요. 킹달러를 만들면서 그 흡수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을 킹달러를 만들면서 글로벌 자금에 대한 유입으로 해지를 해버렸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준이 원하는 정도에 대한 금리, 추가적으로 고용에 대한 하락, 노동력에 대한 하락,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준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킹달러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00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 가격이라고 하는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을 깨고 내려오는 그 포인트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 특히 이머징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달러가 1,100원이었어. 근데 달러가 올라갈 거래. 경제적 풍년이 안녕하세요. 달러가 올라갈 거래.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1,100원, 아니 1,200원, 1,150원, 1,200원을 주더라도 달러를 매입합니다. 달러를 매수해요. 그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나 외국에 내 딸이 있어. 나 외국에 조카가 있어. 그쪽으로 그냥 보낼 거야. 송금할 거야. 그러면서 달러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명동 사채 시장에 가서 달러를 매수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달러가 어디까지 갔어? 1,350원, 1,400원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이 2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1,400원, 1,450원까지 갔던 달러가 1,130원까지, 1,300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자금에 대한 것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빠져나와? 이러실 거예요. 왜 빠져나와? 실질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자금에 대한 유입을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IRA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고, 이 진행 여부에 따라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들이 중국에 못 들어가고 미국으로 쏠려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IRA 세부 법안은 3단계로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4월 중에 발표를 할 것이고, 마지막은 상반기 안에 발표를 할 것이에요. 자, IRA 법안에 대한 세부 일정이, 수익계좌님 안녕하세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됐다?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상당하게 자금이 유입됐다. 왜?
왜? IRA 법안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최대 원유 보유국이에요. 에이, 사우디 아니야? 아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경제에 대한 활성화, 공장, 제조업, 모든 생산에 대한 것도 미국이 넘버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원유 시추를 통해서 저렴하게 가격을 제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미국에서 수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쪽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중동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자꾸 중국이랑 싸우려고 하지? 미국이 왜 자꾸 중국이랑 싸우려고 하지? 이것은 제가 한 20년 전에도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왜? 이게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도 그랬고, 그 옛날에 그 잘생긴 양반 누구야?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잘생긴 미국 대통령 누구지? 클린턴. 클린턴도 그랬고, 부시도 그랬고,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이건 쓰면서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중국에 대한 배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게 클린턴, 부시, 클린턴, 또 부시, 오바마, 그 다음에 우리 그 트럼프, 바이든, 부시 아빠, 부시 아들. 그죠? 이게 순서 맞나? 그냥 순서 맞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거예요. 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싸우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채팅창에 55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님 안녕하세요. 미국이랑 중국이 왜 싸우는지 알고 싶다.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공주아빠님, 김혜경님, 주포발사님, 하늘을보자님, PYS5497님, 희나님, 수익계좌님 확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나라가 없다입니다. 첫 번째는 식량 금융으로, 두 번째는 제조업으로, 세 번째는 식량으로, 네 번째는 에너지로. 모든 부분에 미국이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그런데 이 금융이라고 하는 이 허브가 아시아 시장에서 홍콩에서의 흐름이 홍콩과 싱가포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일본으로 가기까지에는 너무 좀 멀어. 그래서 이제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를 잡은 거기 때문에 금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냉전 시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나기 바로 전에는
유럽에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두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뭐 영국에서 뭐 버버리 옷을 만들고 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수출을 진행을 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부터 제조업 공장을 이빨이 돌리면서 미국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왔죠. 근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가격적인 매력도가 영국은 너무 비싸고 미국은 싸기 때문에 미국이 영국 시장에 대한 잠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이 금융시장이었어요. 하이엔드급 제조업을 제외하고 나서는 영국은 금융시장에 집중을 했고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영국이 글로벌 금융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가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영국은 실질적으로 금융시장도 미국한테 뺏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1등, 2등 하는 나라인데 미국의 똘마니로 전환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규모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물건들을 미국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넘버원 내가 대장이고 난 평화주의자야. 난 너희들에게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리면서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금융, 제조업, 식량, 원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미국에게 식량을 원조받지 않으면 식량 수입이 되지 않으면 식량난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평원, 텍사스 평원 이쪽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라고 하는 것이 풍작이 아닌 흉작이 되면 글로벌 가격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글로벌 물가가 급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코로나 시대에서 그것을 한번 느껴봤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식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밀값, 곡물값에 대한 급등이 나타났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애들이었죠. 그래서 금융과 제조업과 식량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아시아 시장은 뭘로 했느냐? 아시아 시장은 원유와 식량 그리고 제조업이었죠. 금융 쪽은 아시아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로 장악할 생각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희한하게 제조업 글로벌 1위 등급.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짝퉁이든 뭐든 스스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두 번째 식량?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한 식품, 식량이 수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진짜로. 과일을 못 먹어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 금융. 얘네는 공산당이라서 패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중동, 이전에는 중동이었어요. 중동, 이란, 사우디였죠. 이란, 사우디, 그리고 어디야? 그 걸프전 나온데, 거기. 걔네들이었어요. 맨날 까먹어요. 걔네들을 건드려서, 후세인을 잡아버렸고, 그런 쪽으로 해서 미국은
에너지에 대한 것까지 독점적으로 글로벌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 매장량의 17%가 중국에 있어요. 따라서 이라크. 그래서 중국을 에너지로 원유로 압박을 했는데 중국 애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중국이 튀어 올라오면 미국은 그것을 제재하고 눌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먹거리를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에너지 패권 전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전 정도부터 됐습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미국은 원유, 기름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잡았고, 전 세계 매장량의 17%를 갖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쓰다 보면은 우리 거는 다 고갈돼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니즈보다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2차 전지이고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원자력이고 수소에너지,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태양광을 중국한테 뺏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 있는 회사들 쓱 한번 훑어보니까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약간 똘끼가 가득한 그 양반이 전기차를 막 만들겠다라고 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고 미국은 바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력하게 걸기 시작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원유였고, 두 번째는 태양광이었고, 세 번째는 풍력, 네 번째가 수소예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지금 현재는 2차 전지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냥 개칭이 도칭이 둘이서 비슷비슷해요. 태양광은 중국의 압승이에요. 사실 풍력은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이 있는데 너무나 두 나라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애매모호함. 그래서 미국이 밀고 있는 게 수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소 에너지원에 대한 성장 동력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우디의 네옴시티조차도 주 에너지원이 수소 에너지입니다. 이 수소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현재 기술력적으로 미국의 압승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IRA 법안으로 인해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니즈를 점점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에너지가 이제 현실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이기 위한 날이 어느 정도 걸렸냐? 15년 걸렸어요. 15년.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니즈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수소는 그게 지역이 좁던 지역이 넓던 상관없이 주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에너지원은 바로 뭐가 된다? 좀 가릴게요.
바로 뭐가 된다? 신재생 에너지의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의 상승이 시장에 나타났죠. 자, 2차 전지,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하니 배터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배터리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양극재이죠. 그래서 이 양극재, 음극재 이 부분은 중국과 한국과 미국 모두 다 기업들이 있어요. 주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리막과 전해질은 약간 단가가 싸다 보니 기업들이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몰빵돼 있어요. 특히 이 분리막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 몰빵돼 있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IRA 법안으로 인해서 중국 걸 배제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움직인 게 뭐야? SK IE 테크놀로지. 정말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과열이다, 뭐다, 고점에서 폭탄 돌리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 실질적으로 실적이 제대로 꽂히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기점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6,800억 정도에 대한 매출, 그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뭘 했다? 영업이익 쪽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5%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1월에 대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 1월에 6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 이거 빠진 걸로 생각하자. 그럼 47만 5천 원이에요. 그죠? 작년 1분기에 47만 5천 원이었던 상황에서 실적이 145%가 올랐어요. 그러면 너무나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2배가 올라. 145%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래, 저점으로 쳐줄게 라고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밸류적인 가치를 너무나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80만 원은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58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2차 전지는 폭탄 돌리기가 아닌 밸류에 대한 재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10만 원 정도 언저리에 대한 가격을 보이던 게 58만 원, 480%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은 약간 혼돈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최악의 구간에 들어간 반도체를 건드려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편을 가르지?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글리님 안녕하세요.
주식을 하면서 왜 편을 가르시죠? 실질적으로 바이오도 2차전지도 반도체도 색안경을 끼지 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올라서 급등이 나와서 아니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서 수익이 잘 나면 바로 그것이 좋은 종목입니다. 찬성하시면 11. 히블리닌 12, 민물장어의 꿈님 12. 수익인데 숭이라고 썼어. 수익. PYS 549721. 히블리님, 민물장어님, 김혜경님, 공주아빠님, 소나무 남산위에님, 하늘을 보자님, 행복이님, 지니아님, 안녕하세요. 희나님, 바비님, 힐링포유님. 싸움에, 어설픈 싸움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가 좋아, 반도체가 좋아, 바이오가 좋아, 이런 바보 같은 싸움에 현혹되지 마세요. 2차 전지가 계속 좋아지는데 2차 전지 안 하실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나와. 반도체 저가 매력이라는데 반도체 안 할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나와. 바이오. 근데 바이오는 전 좀 무서워. 저는 무서워서 바이오를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3강 체제라고 볼게요. 실적적인 부분이 나오는 2차 전지, 저가 매력도 이제 최악의 구간을 지났다라고 하는 반도체, 이제 암흑해가 얼마 안 남았어라고 하는 바이오. 3강 체제에서 바이오를 제외하고, 야 너는 왜 바이오 배제? 제가 바이오를 무서워해요. 무서운 건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2차 전지랑 반도체를 다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소외받지 않게 수익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는 1, 2 확인.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에코프로 BM. 나 무서워. 덴트 DENT.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여러 번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DENT만 하셨어도, 아니 대보마그네틱만 하셨어도 수익은 극대화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2차 전지 안에서도 제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질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도체? 저 스템 어마무시하죠? HPSP, 그죠? 또 제우스, SNS텍. 좋은 애들은 잡으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바이오, 박셀바이오, 얘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이오에 대한 최악의 상황이 이번에 또 한번 터졌어요. 뭐? 어떤 거? 네이처스. 잘 올라가다가 전일 금요일에 하한가를 맞았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왜? 이 임상이 통과된대, 이 기술 마일스톤이 적용된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던 이 종목이 단 한 번 기술 이전에 대한 임상 보이콧을 받으면서 그냥 하한가로 직행했죠.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팔았어? 못 팔았어요. 안 팔려.
안 팔린다고. 여기서 거래된 것을 분봉으로 보면 하한가에선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지금 여기서 초반에만 팔 수 있었을 뿐이지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산 사람,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모두 손절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너무 큰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엔디아님,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눌려도 좀비처럼 움직이는 2차 전지를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반도체 할 거야. 반도체도 미치게 올랐어요. 그러면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그게 감이나 차트 분석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로 노련한 기업 분석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김도영과 김도영 가족분들은 김도영의 확실한 기업 분석을 통한 종목들만 매수하고 거기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죠. 금요일날도 수익, 목요일날도 수익, 매일같이 수익 잔치를 벌이면서 그 포트를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도 해야 되고 2차 전지도 해야 된다. 그럼 걔네들을 계속 순환하면서 시장 대응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보세요. 하나 머티리얼즈, 대보 마그네틱, 원준으로 150만원 수익이야? 네. 야, 그러면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돈이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금을 못 본다? 아니에요. 이런 수익금을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 맨날 급등주 쫓아다니면서 무섭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비중을 실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분들은 제가 드리는 종목이 기업이 탄탄하고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비중을 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준 45만원. 원준이에요. 원준 25만원. 원준 20만원. 30만원.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원준 25만원. 원준. 조금 작게 들어가도 300만원, 500만원은 그냥 매매하실 때 들어가시는 거니까. 매매할 때 300만원, 500만원을 매매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섭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상신 EDP. 흐름이 약간 약해서 현금화한 종목입니다. 흐름이 좀 약하게 나타나서 현금화를 해버렸어요. HPSP. 김도영이는 2차전지 전문이야? 아니에요. 좋은 기업들,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한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코스모 신소재 미친 상승 여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실력에 대한 차이이고 안내입니다. 자, K카. 야, 너 K카 했어? 네. 얼마나 편안하게 매매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추천드리기도 했는데 엊그저께 금요일날 추천 종목이 K카죠. K카 4월 5일날 매수를 해서 4월 6일날 팔았어요. 무섭게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비중을 실 수가 있는 거예요. K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자리에서 비중 10%로 진행하겠습니다. K카. 우리 가족분들 모든 분들이 다 살 수 있는 물량 확인, 거래량 확인, 상승력 확인 하면서 K카로 수익을 다시 한번 극대화내기 시작했죠. K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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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80만원, 30만원, 76만원, 25만원. 약간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상계를 하지 못해서 현금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투자금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수익 나는 만큼 계속해서 상계하면서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복도론이 다음 주에도 큰 거 기다리시면 되시죠. 다음 주 김도영이는 또 수익이에요. K카 9%, 10% 먹었는데 37만 원이요? 원래 한 종목 들어갈 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K카 100만 원 수익. 자, 이거는 이제 상계를 하고 계신 정도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상계가 된 계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씩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K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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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카. 야, 이거 수익 인증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모든 가족분들이 다 같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모든 분들에 대한 수익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누구는 수익률이 크고 누구는 낮고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리딩과 안내 받으시면서 수익을 올리면 됩니다. 자, 김도영은 다음 주에 또 달릴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 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33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고 있다. 33으로 확인. 복도로님 33, 글렌님 33, 김혜경님 33, 희나님 33, 히블리님 33, 바비님, 주포발사님, 민물장어님 엄청 기대하세요. 영웅님, 주포발사님, 해피님, 하늘을 보자님. 자, 공주아빠님, 이공주아빠님 확인했습니다. PYS님, 행복이님 확인했습니다. 최혜숙님.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기대하시고 설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내가 이 종목을 사는데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은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복드로우님을 포함해서 저희 가족분들은 기대하고 있다. 글리님, 희나님, 바비님, 주포님, 해피님 다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수익을. 그러니까 그 좋은 기운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너 점술사야? 아니에요. 그게 바로 수급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상승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에서는 좋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눈까지 같이 보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도영과 함께 믿음과 신뢰로 건강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K가 130만원. 아까 200만원. 자, 아직도 노란톡을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노란톡 링크 한번 올려드리고요. 다음 주 가족분들은 제가 떠먹여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로 떠먹여 드리죠. 떠먹여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시간이 15분 남았으니까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집중하십시오. 유튜브 쪽도 집중하시고, 제 자랑보다는 이제 4월 둘째 주차 주요 일정, 이 부분이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주말 이슈 체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주말 동안에는 미국 3월 고용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미국 증시는 휴장을 진행하고 있죠. 민물장어의 네, 저희 가족분들은 제가 떠먹여 드리니까 다른 분들은 그래도 약간 힌트를 좀 받으셔야죠. 야, 나 힌트 모르겠고 나도 떠먹여줘. 그러신 분들은 지금 가입하셔서 내일부터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떠먹여 드려요. 그게 뭐가 어려워? 그건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떠먹여 드리는 것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미국 전기차 보급 속도전이 시작이 되면서 2032년까지 신차의 67%, 거의 70%에 가까운 것이 전기차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야? 2차 전지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00만 대가 한 달에 100만 대가 팔린다라고 하면은 67만 대가 전기차로 생산이 돼야 돼요. 판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생산량은 그거보다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캐파를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얘네들은 더욱더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머스크는 중국에 방문을 하면서 테슬라 상하이 공장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도체에서는 갤럭시 S24에 대한 퀄컴 독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반도체 이슈도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자, 월요일 일정이에요. 월요일 일정.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홍콩, 프랑스, 독일, 영국 휴장입니다. 휴장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이 글로벌의 포인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고요. 국무총리 주관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탄소 중립부 장관 면담이 있고 에너지 협력 강화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별 이슈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 시장에 강하든 강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종목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슈가 없다? 그럼 뭘 해야 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 얼만큼 잘 받쳐주는지,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어드바이저가, 그 대표가 얼만큼 잘 떠먹여 드리는지, 이것에 집중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 이거 중요해요. 반도체 전담 심사국 신설 예정이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일 최종 확정 예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인공위성 관련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종목들 흐름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제 김도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 예정일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이죠. 그러면 그때에 대한 흐름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2분기도 2차 전지가 먹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쏠릴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자, 수요일입니다. FOMC 의사로 공개가 있고요. 그리고 CPI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CPI에 대한 발표, 금리 동결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금리 동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 수가 있다. 복들언니 매도 클릭 한 번 하고 수익 나면 굿. 자, FOMC 회의 끝나고 PPI에 대한 발표도 하고 옵션 만기일도 있고 금요일날 블랙데이예요. 짜장면들 드시고요. 암학회가 있어요.
그리고 다날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페이코인 상장 폐지 거래 종료일 예정입니다. 리스크 확인하시고요. 리스크 축소시키시고요. 현금 확보하셔서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김도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수익에 대한 이쪽 세계로, 귀족의 세계로 승급업하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귀족이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라고 하죠. 가랭이가 찢어진다라고 하죠. 왜? 다리가 짧으니까. 김도영의 인생주. 지금 저 인생주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도 수익이 이래요. 김도영의 인생주. 대박 수익 진행 중. 어설프게 10만원, 20만원 수익 보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1억원씩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아니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올 해는 김도영이 왔다이고 최고이고, 김도영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종목의 숫자도 많지 않게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타날 것입니다. 노란톡방 월요일날 오전에 받으실 거예요, 영웅님. 네, 월요일날 오전에 받으실 거니까 받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설레고 기다리시고 행복해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김도영이 함께 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김도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볼게요. 방송은 풀방송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복도노님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분들은 주말 되게 싫어해. 돈 벌어야 되는데 주말이라고. 나도 좀 쉬자. 자, 카톡은 리딩방, 소통방 2개 진행합니다. 방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하나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소통방에서 컨설팅도 받으시고 소통도 하시고 자랑도 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매수, 매도, 코멘트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종목수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종목수 5에서 7종목으로 진행. 회전을 빨리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 나 현금이 없는데 계속 종목만 나와, 이런 매매 안 해요. 갖고 있는 종목 털고 새 종목 매수하고 또 포트 변화하고, 한마디로 K카를 팔고 HPSP를 사고 원준을 사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상계시켜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진행해드리고, 정확하게 이것을 왜 진행하느냐? 인생주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믿음에 2배, 3배, 5배, 10배 믿음의 10배거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김도영이죠. 자, 딱 5분 남았습니다. 딱 5분 남았고, 뭐 수익금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약간 이거 뻥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래요. 지금 인생주 1이에요. 인생주 1이야. 종목도 템버거 가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도 템버거를 가는 거예요. 인생주 1 6,600만원 수익이에요.
멋지다 수익금. 이거 복두노님 거예요. 네. 제대로 된 수익으로 제대로 수익을 올리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내 직장이 행복하고 내가 사는 세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딱 이런 종목 한두 개로 확실한 종목으로 확실한 수익으로 확실한 수익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 이거 6,6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 수익 66번을 쉬지 않고 성공을 시켜야 돼요. 가능하세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인생주의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마시고 귀족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매와 전략과 그런 안내를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김도영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종목수 5개에서 7개로 진행합니다. 힐링포유님, 혹시 회원가입 가격 할인 이벤트 오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입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입비 아끼시다가 인생주를 놓치시는 거예요. 가입비 아끼시다가 그 10만 원, 20만 원 아끼시다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 10만 원 때문에, 그 20만 원 때문에, 그 50만 원 때문에 만약에 복두노님이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족분들, 인생 1, 2, 3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입니다. 확실한 실적과 분석,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은 5에서 7종목으로 진행하고 가족 모든 분들이 함께 매수, 매도 가능한 리딩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나 못 팔았어 하시는 분들 제가 안내 계속 드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약속드린 시간이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어요. 오늘은 가격 할인 이벤트가 없습니다. 없지만 제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로 함께 하시면 그 1만, 10만원, 20만원 이런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저희 가족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액자산가들의 매매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거액자산가들이 바로 귀족들이죠. 차원이 다른 매매. 우리가 귀족이 되는 매매.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시고 오시면 저희 가족분들 그 어떤 모든 분들이 환영을 해드릴 것입니다. 환영 받고 수익 받고 행복 받고 다 받고 3더블 3고 4고 5고 힘차게 달리시죠. 자, 오늘 1호 스페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향연 힘차게 올릴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항상 끝낼 때 하는 얘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계좌와 가족과 직장에 수익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 넘치시길 기원하면서 내일도 힘차게 가자 하면서 1호 스페셜 마치겠습니다.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기대하시죠. 1호 스페셜 끝!